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좀 먼저 하는데요. 이렇게 하악각 사이의 거리를 재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한 111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02mm니까 좌우로 한 9mm 정도 넓은 사각턱을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재는데 광대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측정해 보면 지금 한 141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35mm니까 한 6mm 정도 큰 상태고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재는데요. 두상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측정해 보면 158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48mm니까 한 1cm 정도 크죠. 전체적으로 다 크고 거의 뭐 한 1cm 가까이 큰 상태고요. 그나마 광대가 조금 덜 큰 편이기는 한데 두상이 워낙에 커서 광대가 조금 덜 보이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는 거는 얼굴 길이를 보는데요. 이마뼈 코뼈 만나는 이 점에서 턱 끝까지 이 길이를 봐요. 이렇게 측정해 보면 지금 129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25m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좌우로도 넓고 그다음에 상하로도 긴데 좌우로 넓은 게 조금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코앞까지까지 거리를 보는데 지금 이게 54mm 정도 측정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이게 56mm니까 중안면부는 또 짧아요. 중안면부는 짧으면서 하안면부가 기니까 약간 좀 턱이 길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하안면부는 70 한 3, 4mm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70mm니까 하안면부가 좀 길다고 느낄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좌우로 넓고 상하로 길기는 한데 좌우로 넓은 비율이 조금 더 커서 조금 넓어 보이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중안면부가 짧아서 하안면부가 기니까 다각형의 넓은 얼굴이 아니라 조금은 갸름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비율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옆모습에서 보는 거는 보통 사각턱을 보는데요. 보통 귓볼 기준으로 봐요. 귓볼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 한 2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지금 환자분이 한 2.5cm 조금 넘어요. 뭐 잘라줘봤자 요거 조금인데 요걸 자를까 말까는 숫자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 턱 모양을 보고 결정하는데 남자 턱 이 정도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보시는 요런 느낌이 조금 싫으시다면 이 부분만 조금 자르는 거를 권할 것 같아요. 실제 뼈 모양에서도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좀 꺾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잘라주는 건 한번 고려해 봄직하고 정면에서 보면 이게 또 옆으로 이렇게 뻗어 있어서 더 넓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은 조금 자르는 게 오히려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는 거는 턱 끝에 이렇게 자를 대고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긋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무턱이긴 하지만 비율 자체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무턱 뭐 턱을 전진하거나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조금 욕심이 난다면은 뭐 전진 조금 해서 요 정도 할 수 있겠으나 뭐 요 정도면은 개인적으로 한 2, 3mm 정도 된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뭐 꼭 수술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그냥 필러 조금 맞으시던가 뭐 그냥 지내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도에서 약간 정면 쪽으로 틀어서 보면요. 이 부분이 튀어나오면 45도 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꽤나 보이고요. 관자놀이가 꺼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고 이 부분이 꺼져 있으면 옆광대, 뒷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꽤나 보이죠. 실제 뼈 모양에서도 보면 45도 광대 요만큼 줄어들 게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옆목 고개를 들어서 보면 저희가 광대 수술을 할 때 목표가 눈 윗뼈와 눈 아랫뼈가 이렇게 만나서 이게 하나로 떨어지는 거를 보통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광대는 좀 줄여줄 만한 상황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5도에서 약간 정면 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보면 지금 볼살도 너무 없어서 광대가 너무 나와 보이기 때문에 환자분 같은 경우는 광대는 좀 권할만 하고 특히나 중안면부가 조금 짧은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코도 너무 짧은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코는 조금 높이는 게 어떨까. 콧대 포함해서 이렇게 좀 일자코를 만들고 코 길이가 조금 이렇게 길어지게 만드는 게 오히려 환자분한테는 좀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코를 조금 만들어주는 게 인상도 조금 또렷해 보이고 남자한 느낌이 들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비대칭에 대한 얘기인데요. 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 그리고요. 얼굴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으면 상하까지는 치아 중심 라인이 그럭저럭 잘 맞는데 하악에서 이렇게 저렇게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턱이 삐뚤어져서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 있고 비대칭이 조금 보이는 경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요 좌우폭도 조금 달라요. 치아 중심 라인에서 한번 재보면 치아 중심에서 이쪽 사각턱 있는 데까지 오른쪽을 재보면 이쪽이 한 50mm 정도 측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치아 중심에서 이쪽까지 측정을 해보면 이쪽이 55mm 정도 측정이 돼서 턱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는 그런 상태라서 양압까지는 한번 고려해 봐야겠다. 특히나 교합 관계도 보면은 지금 정교합이 아니고 제약 규정을 통해서 억지로 옥리처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양악을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비대칭 때문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고개를 들어서 보면 얼굴 중심 라인에서 이렇게 수직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얼굴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 그리고 턱 관절 있는 데서 이렇게 수평선 그리면 턱이 고개를 들어서 보면 좀 많이 삐뚤어져 보이죠? 이렇게 하악이 좀 삐뚤어진 모습이 보이고요. 전체적인 턱 라인 자체가 이렇게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오는 느낌이 들어서 양압을 해서 조금 돌리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봄직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이 정도 비대칭 나는 괜찮다 하시면 무조건적으로 양압을 고려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 삐뚤 느낌이 계속 남을 거거든요. 지금 잘 보시면 코 있는데도 요 피리폼 어퍼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이렇게 돼 있고요. 왼쪽은 이렇게 밑으로 크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코도 조금은 삐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금 실제 얼굴에서는 그렇게 비대칭이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환자분이 비대칭이 있어도 조금 틀고 지내시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조금 삐뚤어진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폭이 좁고 이 폭이 넓은 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해요. 이쪽이 조금 더 불룩한 느낌이 들고 왼쪽이거든요. 오른쪽이 조금 없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정도 비대칭이면 양악을 고려해 봄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치아 교정을 하고 싶어서 교정과 갔더니 기능적 양악을 권하길래 여러 군데 다녀보니 말이 달라요 하셨는데 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 정도 비대칭은 양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틀린 말이 아니고요. 이 정도는 내가 괜찮다 하면은 그냥 넘어가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게 내가 비대칭에 대해서 이 정도 비대칭을 내가 교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받아들일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양악을 막 무조건 권하는 편은 아닌데 환자분의 경우에는 한번 고려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난 이 정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비대칭은 좀 접어두고, 치아 교정에서 치열 바르게 만들고, 교합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광대, 사각턱, 뭐, 턱 조금 삐뚤어진 거, 이런 것들, 저 튀어나온 부분들 좀 없애거나, 약간 무턱 교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문사항 읽어보면 치아 교정하고 싶어서 교정과 갔더니 기능적 양악을 권하길래 여러 군데 다녀보니 말이 달라요. 윤곽보다 양악이 더 위험해서 망설여지고 역광대도 좀 신경 쓰여서 수술 고려 중이다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밑에 턱이 좀 긴 것 같아요. 안면 비대칭도 모르고 살다가 계속 보니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라면 양악을 권하지 않습니다. 뭐 계속 보면 보인다 그러는데 뭐 비대칭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알고 나면 계속 보이거든요. 턱이 길다라고 하셨는데 턱이 길지는 않아요. 중안면부가 짧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코에다가 더 방점을 찍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얼굴이 넓어서 사진 찍으면 이상하게 보이고 주걱턱도 좀 있고 주걱턱은 아닙니다. 앞에 턱이 마녀턱처럼 좀 나온 것 같아요. 무턱이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삐쭉삐쭉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좀 다듬어주고 약간 무턱을 좀 해결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치아 교정 후 사랑니 발치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하셨는데 사랑니 지금처럼 이렇게 잘 맞는 경우에는 발치할 필요 없죠. 무조건 사랑니는 무조건 빼야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교합이 잘 맞고 있고 이 치아가 뭐 여기 염증기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꼭 빼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치아 교정 후 이중 안면 윤곽, 옆광대 아래턱 뭐 그 정도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정하고 상관없이 수술은 진행할 수 있으니까 양악 여부만 환자분이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악, 저는 교정만 하면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1번이 제일 끌리는데 어떻게 하면 안면 비대칭 교정이랑 얼굴 큰 게 좀 작아지고 싶다. 제가 어떻게 수술해야 할지 아니면 교정으로만 만족하고 살아야 하는지 현재 교정도 안 하고 중안면부부터 뭐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얼굴을 개선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비대칭이 신경 쓰인다 그러면 양악하시고요. 이 정도는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양악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턱이 길다라고 느끼시고 마녀턱이다 주걱턱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코만 조금 높이시면 비율은 어느 정도 좋아지고요.
광대 튀어나온 거, 사각턱 튀어나온 거 정도 해결하시고, 턱 끝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 조금 정리하면서 약간 무턱 교정하는 거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환자, 그러니까 비대칭에 대해서 비대칭이 보이면 사실은 양악밖에 없어요. 축이 삐뚤어진 거는 윤곽수술로는 교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축이 삐뚤어진 게 내가 비대칭이 너무 신경 쓰여요 라고 환자가 말하면 의사는 양악을 권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서 양악 안 할래요 했다가 나중에 그게 또 마음에 걸려서 또 양악을 다시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윤곽하고 나서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은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환자분이 지금 얼굴에서 비대칭을 많이 느낀다면 양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양악을 해도 완전하게 비대칭이 교정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축이 삐뚤어진 건 교정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나의 이 정도 비대칭은 뭐 나 받아들일래.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사각턱 조금 잘라주는 거 요거, 광대 줄이는 거, 그 다음에 턱 조금 손보는 거 정도.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인상 변화가 제일 큰 거는 코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콧대 높여주고 코끝 올려주는 거, 요 부분을 조금 고민하시는 게 환자분한테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형수술의 정답은 없어요. 다 개인의 취향이고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를 가지고 고민한다는 거는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뭐 카리나가 예뻐, 뭐 제니가 예뻐. 싸우면 뭐예요? 둘 다 예쁜데. 어떤 사람은 제니가 더 예쁘다고 우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카리나가 더 예쁘다고 우길 것인데 그거는 그들의 취향이지 정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수술을 계획할 때 환자분의 생각을 가장 중요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환자분이 양악을 할지 말지는 환자분의 마음에 달려 있고 그 마음은 비대칭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사진을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우는 거는 이 졸린 눈이에요. 안검하수부터 해결하시는 게 오히려 1번일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뭐 제 맘대로 수술을 해라 그러면은 저는 1번이 눈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대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각턱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턱끝일 것 같습니다. 양악은 적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양악을 계획하신다 그러면은 양악을 제일 우선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안검하수 수술을 한번 하셨는데 지금 풀린 것 같거든요. 눈은 꼭 재수술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마거상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눈이 졸린 상태에서 이마거상, 토시스, 안검하수를 다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안검하수 수술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눈 수술이 가장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